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관한 대선자금 수사 발표 이후 민주당은 일단 이 대표 중심으로 뭉치는 분위기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늘도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에 대한 말을 쏟아내는데 검찰 수사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정진상 실장의 코앞으로 온 분위기입니다. 관련 내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가을 날씨도 좋은데 여러분들 기자실에만 계시지 말고 저 잔디에 나가 산보도 좀 하고 오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이런 좋은 말을 했지만요. 저는 오늘도 종일 사무실에서 취재와 속보 정리를 했습니다. 가을 날씨는 우리 정회원님들이 즐기실 수 있도록 이 다정회만 보면 오늘의 정치 이슈 싹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절대 국장 지시 때문만은 절대 아닙니다. 네, 오늘 국회 상황실은 검찰의 대선 자금의 수사 타깃이 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가녀린 촛불을 들고 그 강력해 보이던 정권까지 끌어내린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아니라 지배만 일삼는, 통치만 일삼는 이 정권에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네, 바로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있었던 이 집회에서 이 대표가 했던 말인데요. 당 추산 1,2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집회 슬로건 민생 파탄, 검찰 독재 규탄이었는데요. 당 내에서는 검찰의 이재명 대선 자금 수사, 이재명 개인 문제로만 볼 수는 없게 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선 자금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이상 그걸 개인 문제로 볼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검찰이 대선 자금이라고 규정한 순간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와 측근들 적극 감싸고 나섰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는 물론이고 김용보 원장과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며칠 전에 김 부원장의 개인 비리일 가능성 전혀 없지는 않다라고 했던 것과는 좀 달라진 건데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아는 이재명은 정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돈에 대한 욕심, 그런 걸 갖다 아주 오래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어디 가서 공짜로 받아먹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잘 주지도 않고요, 사실은요. 공짜 밥도 잘 안 삽니다. 굉장히 점잖고 합리적이고 그래요. 돈을 갖다 걷어갖고 불법 정치자금을 만들어가 쓸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었고요. 더군다나 개인 비리를 저질 가능성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정책 전반에 관련해서 인사에 관련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도의원들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디가 돈 나누라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네, 비명계에서도 이 대표보다는 검찰 수사의 방식에 더 큰 책임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조응천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를 교묘하게 하고 있다면서 기소되기도 전에 인격적으로 파탄이 나버리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곧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것 같다고도 말을 했는데 오히려 저쪽에서 부결을 바라면서 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개인을 떼어낼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전체를 방탄 그룹으로 만들고 분리를 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밑둥을 전기톱으로 그냥 잘라버리겠다는 머지않은 시기에 소환 요구를 몇 번 하고 명분을 축적한 다음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던지고 그래서 제발 부결시켜라.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싸우겠다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당과는 무관한 이 대표와 측근들의 과거 범죄 비리를 민주당이 그걸 감싸면서 방탄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대장동의 검은 돈이 이재명의 측근들에게 흘러갔다면 이 대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설계하고 감독한 사업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 독재입니까? 최대 규모 최악의 권력형 부패 카르텔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검찰 독재라면 그런 검찰 독재는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좋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도 조금 더 나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감옥살이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총선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단일 대우를 유지하기는 힘들 거라면서 지금 똘똘 뭉치고 있는 민주당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뭐 전형적인 부패 정치인, 이게 지금 뭐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조국 수호하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지금 조국 수호 2탄이라고 그러는데 재명 수호하고 또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이 민주당의 뭐 한두 분이 지금 외치고 있는데도 네네. 오히려 공격받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여야가 양극단으로 나뉜 상황인데 여론은 어떨까요? 데일리안의 여론조사 결과 오늘 보시면요.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한다는 주장 62.3%고 협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여론의 약 2배 정도 됐습니다. 여기 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이 대표가 좀 떳떳하다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떳떳하니까 수사를 받아라 뭐 이런 취지일 건데 이 대표의 대장동 특검 제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도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50.2%로 과반을 넘었는데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조사 한번 보실까요? 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의 신뢰도 지금의 검찰 조사 신뢰한다는 응답이 이제 합치면 39.3%였고요.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 57.6%로 더 높았습니다. 현재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공정성의 의문이 제기되는 일각의 의견이 있는 겁니다. 검찰이 단독으로 그 방향을 결정하고 한다고는 저부터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민정수석이 왜 필요합니까? 중간 상인이 왜 필요해요? 직거래가 가능한데. 네, 검찰 수사 결국은 결과로 말을 해야 할 텐데요. 검찰은 일단 대장동 민간 개발 업자들이 가져간 800억 원의 규모의 자산 동결시켜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뺀 이 민간 업자들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기자들을 만난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직전에 던졌던 휴대전화의 텔레그램에 이 대표의 측근 이너서클 대화방이 서너 개 더 있었다고도 밝혔는데요. 정진상, 김용 등 이 대표의 측근들과 수시로 소통한 정황으로 추정이 되는데 검찰은 포렌식을 통해서는 이 대화방 찾아내지를 못했었죠. 유 전 본부장은 이 휴대전화 정보가 백업이 되는 클라우드 비밀번호 추가로 제출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 관련 개임 혐의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주도했던 2011년 TF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별동대부터 다시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장동 개발의 정점, 현재까지는 유 전 본부장으로 되어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본부장이 의사결정권자였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윗선을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바로 지난해 인터뷰인데요. 지금 유 전 본부장은 최근의 대장동 재판에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윗선이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 만료를 약 한 달 앞둔 남 변호사의 진술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죠.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이 대표가 본인 입으로 이 대장동 관련 이익을 환수시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게 다 거짓말이냐 이런 말도 했는데 이 대장동 개발에서 생기는 초과 이익 환수하는 조항이 건의가 됐지만 채택되지 않았던 것 역시 다시 도마 위에 오를 듯합니다. 이 대표 당시에는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초과 이익 조항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자, 유동규입니까? 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진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입니까? 땡대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대리가 정해진 이가 다르게 받읍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팀장이 과장, 부장, 국장, 부사장, 이사, 상무, 사장 이쪽에서 채택을 안 했어요. 그걸 회장한테 보고하겠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죠. 네, 이번에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와 람보라인 인사들이 오늘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죠.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구속 중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윗선으로 지목한 바로 그 사람이죠.
감사원 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이 월북몰이의 주범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지목을 했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오늘 이 월북몰이 할 이유도 없고 실익도 없다 정면 반박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긴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다 밝혔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네, 최근 검찰은 지금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와 동해 모두를 문제 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서해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말하는 거고요. 동해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얘기입니다. 서 전 실장은 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탈북 어민이 아니라 동료 어민들을 살해한 이들이었다면서 전 세계 어느 국가 안보기관이라도 같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반적인 탈북 어민이 아니라 함께 일하던 동료 선원 16명을 하룻밤 사이에 무참하게 살해하고 1차 북한으로의 도주에 실패한 뒤 우왕좌왕 도망다니다가 납포된 흉악 범죄인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들을 우리 국민 곁에 풀어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 어느 안보기관이라도 같은 판단을 할 겁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는요,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 있죠. 검찰 수사에 함께 대응한다 이런 취지일 텐데요. 앞서 감사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조사 결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조목조목 반박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에 국정원이 국방부보다 먼저 고 이대준 씨의 표류 상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또 당시 인근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었는데요.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 국정원은 중국 어선이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씨의 표류 사실 국정원이 군보다 먼저 파악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에서도 합참 정보를 받아서 확인을 했고 51분 전에 합참보다 먼저 파악한 거는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혐의요. 이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공통으로 받고 있는 혐의, 바로 이 문서 삭제, 증거 인멸 혐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는데요. 문서 삭제도 없었고 원래 정보도 다 남아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정원이 첩보를 삭제한다고 해도 원 생산 부서, 즉 국방부에 남습니다. 우리 국정원 자체의 생산한 보고서는 국정원 메인 서버에 그대로 남습니다.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를 했다 해도 계획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문재인 정부 당시 측근들이 월북몰이를 하고 문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전 이렇게 정리합니다. 촛불 거론한 이재명 대표, 똘똘 뭉치는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석고 대죄해야, 서훈 월북몰이 전면 부인.